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한국 농업이 내수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다양한 과일이 넘치는 베트남, 태국, 대만에서도 한국산 과일은 최고급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 참외, 논산 딸기, 경북 샤인머스켓은 당도와 식감에서 압도적인 차별성을 보이며 현지 과일보다 몇 배 비싸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매년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 농축산물 시장 개방 당시 한우 농가들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한우는 오히려 수출 효자로 성장했습니다. 두바이의 5성급 한식 레스토랑부터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시장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일본 와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비결은 기술입니다. 경남 합천군 농가에서는 AI를 활용해 사육 환경을 정밀 관리하며 1++ 등급의 고급 한우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쌀 가공식품 역시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김밥과 햇반, 쌀과자가 코스트코, 트레이더조 같은 대형 마트까지 진출했습니다. 글루텐 알레르기 우려가 큰 미국에서 쌀로 만든 식품은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인기가 한국 음식을 힙한 문화로 만들면서 농식품 수출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로봇과 AI를 접목한 스마트 농업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자율주행 방제 로봇이 과수원을 누비며 영양제를 살포하고 센서가 딸기의 숙성도를 판단해 로봇이 수확하는 장면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청년 농부들이 창농과 귀농을 택해 기술 농업에 도전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천만 달러로 한국 화장품 수출액 102억 달러에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 재편 속에서도 농업은 이제 효자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확보와 더불어 수출 산업으로서 농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청년 농부들이 흘리는 땀이 머지않아 글로벌 시장에서 K농업의 위상을 드높일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손잡고 로봇 빨래 주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께 11cm의 얇은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원하는 위치까지 옮겨주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식당 앞이나 건물 출입구에 차를 두고 내리면 로봇이 주차를 대신 처리하고 다시 불러올 수 있어 주차 대기 시간 0초가 목표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는 차량의 크기와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 기반 주차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 초속 1.2m 속도로 움직이는 이 로봇은 흔들림 없이 내 바퀴를 단단히 고정한 뒤 차량을 옮길 수 있으며 동시에 최대 50대 로봇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에서 실증 적용을 완료해 기술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검증했습니다. 여기에 현대 엘리베이터에 HIP 기술이 결합됩니다. 기계식 주차 타워에 차량을 배치하면 옆 벽면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컨베이어 벨트로 차량이 신속히 이동합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평균 3분 걸리던 출고 시간을 38초까지 줄여 국내 최단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일부 현장에서 상용화되어 빠른 회전율과 편리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양사는 지난 8월 28일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안으로 소프트웨어 연동을 마친 주차장 표준 설계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주에 나서 미래형 주차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차 로봇과 엘리베이터가 각각 차량의 수평, 수직 이동을 맡으면서 출입구 병목 현상을 줄이고 완전 무인화된 주차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로봇 빨래 주차 프로젝트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도시 주차 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심 상업시설과 주거단지에서 만성적으로 겪는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차량 정체를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체 교통망과 연결되는 스마트 시티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 미래형 도시 생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름 유행이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8주 연속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었다며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입원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개인 차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급성호흡기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17일부터 23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말 63명 이후 8주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7주 101명, 30주 139명, 31주 220명, 32주 272명, 33주 302명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총 4,467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2,689명으로 60.2%를 차지했습니다. 50세에서 64세 환자가 18.2%로 뒤를 이어 50대 이상이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해도 젊은 층에서는 대체로 경증에 그치지만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진행돼 입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는 입원 통계와 별개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3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수 처리장에서 측정된 바이러스 농도 역시 26주차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년 여름철 코로나 유행이 8월에 정점을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1, 2주간 유행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만남 외출 자제, 증상 시 집에서 쉬기, 직장에서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등 4대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증상이 있어도 일상활동을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한 0.1% 수준이지만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에게는 훨씬 높은 치명률을 보입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키는 개인 예방수칙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초전도 응용연구센터가 영국 원자력청과 함께 핵융합 발전의 핵심 부품인 고온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영국이 추진하는 스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40년 세계 최초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국가 사업입니다. 서울대 한승용 교수팀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영국 원자력청과 100만 파운드 규모의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길이 3.6m급 고온 초전도 대전류 케이블을 설계 제작했고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술탄 시험센터에서 진행된 국제 성능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케이블은 91kA의 초고전류와 단위미터당 100톤의 전자기력을 견뎌냈으며 1300회의 반복 실험에서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992년 술탄 설비 가동 이후 고온 초전도 케이블 부문에서 유례가 없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핵융합 발전은 인공태양이라 불리며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히지만 대형 초전도 자석과 막대한 건설 비용 탓에 상용화 시점이 늦춰져 왔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무절연 고온 초전도 기술은 기존 자석의 크기를 5분의 1로 줄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소형 핵융합 SMR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62억 원 규모의 2단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단계 연구에서는 수십 미터급 장선화 케이블 설계, 자동화 제조 기술, 극저온 성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나서며 실제 스텝 핵융합 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영국 원자력청은 오는 2027년까지 2단계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2040년 영국 핵융합 발전소 건설과 글로벌 소형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는 핵융합뿐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바이오 산업 등 고출력 전류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적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